자, 이렇게 국민들이 대표를 통해서 정치를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공화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국의 독립혁명으로 우리가 이끌어냈던 것은 어떤 것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해요. 예. 최초의 민주, 공화, 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을 수립했다라는 것이 미국의 독립혁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공화정을 수행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독립선언서에 넣어놨죠. 자유, 평등, 국민주권, 그리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 및 저항권을 명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항권이라는 것은요, 대표를 뽑았는데 그 대표가 잘못 정치하면 그 대표를 바꾸고 새로운 대표를 뽑은 정부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은요, 대표라고 불리우는 대통령,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말은 너무나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과한 의미가 좀 있어요. 미국에서는요, 대통령을 뭐라고 그래요? 프레지던트라고 얘기를 하죠. 프레지던트라는 뜻은 대표라는 뜻이에요. 국민의 대표로 정치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독립혁명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 인권을 완전히 이렇게 정리를 하는 프랑스의 대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프랑스는요, 마찬가지로 영국과 전쟁을 하면서 여기도 재정이 불안정했어요. 그런데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프랑스에서는요, 신분제가 3신분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1신분, 성직자, 2신분, 귀족, 3신분, 백성들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1, 2신분은요, 세금을 내지 않고 호의호식, 전체 나라에 있는 80% 땅을 소유하면서 세금도 내지 않아요. 나머지 20%를 이 많은 그 3신분들이 먹고 살면서 세금까지 내는 이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는 봉건제 속의 사회였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팡이 짚고 뒤에 두 명이 할아버지 등에 타고 있는 그런 그림들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게 프랑스의 구제도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구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신분제 속에서의 봉건제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구제도가 너무나 모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제도를 다른 말로 앙시앙 레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이런 신분제의 모순을 가지고 있었어요. 차별받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요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많은 얘기들을 해드리긴 어렵고요. 여기 시민혁명을 일으켜서 30분들이 시민혁명을 일으켜서 얘네들을 몰아내자라고 하면서 이제 프랑스의 막 과도기적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폴레옹이 등장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 프랑스 혁명에 주장하는 바는 인권선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간과 시민의 인권선언이라는 말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우리가 가져야 될 인권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부인권, 자유권, 저항권, 국민주권, 그리고 재산권의 보장, 소유권의 불가침, 이러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들이 이 프랑스 혁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 여기까지 세 개가 순서를 아셔야 되고, 그리고 또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이런 것들을
예. 구제도의 모순이 프랑스 혁명의 원인이에요. 그런 원인, 결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꼭 아시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